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달러 강세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이날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 경제는 최근 보통에서 완만하게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베이지북에 따르면 고용시장은 개선되고 있고 소비 지출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13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달보다 0.1%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0.1% 상승과 엇나가는 결과입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8월 이후 13개월 만에 하락세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8개월 만에 감소했다고 블룸버그가 15일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9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개월 만의 감소세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집권 1, 2기를 통틀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지난 9일에서 12일 1,006명의 유권자를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 분석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유권자 지지도는 40%로 떨어졌습니다. 전달 대비 1%포인트 하락하면서 2009년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부진 탓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06% 하락한 16,141선에서 마감됐고요. 나스닥 지수 0.28% 하락한 4,227선에서 S&P 500 지수 역시 0.81% 하락한 1,862선에서 각각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악화에다가 그리스 경제를 에워싼 불안으로 인해서 역시 하락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는 2.87% 하락한 8,571선에서 마감됐고요. 영국 지수는 2.83% 하락한 6,211선에서 프랑스 지수 역시 3.63%나 하락한 3,939선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미국과 유럽 모두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김동현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청손놈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도 역시나 잠을 못 주무신 목소리인 것 같으십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 강세로 출발했으나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죠. 오늘 글로벌 증시의 모습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어제 야간 증시가 좀 심각한 국면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잠을 거의 많이 설치는 그런 분인데 어제 야간 증시가 여러분 보다시피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지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 지수 내에 그 지수가 여러분들을 상상하기 힘든 그런 지수까지 갔는데 240을 봤어요. 240.80까지 가는 점수가 갔는데 조금 염려스러운 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오늘이 굉장히 분기점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한 8포인트에서 10포인트 정도 이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일단 야간 증시의 휴유증을 오늘 이겨내고 장중 저점 243만 하방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늘 5일 평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간 증시가 워낙 안 좋더라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의견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또 동참 안 하고 틀린 분들은 반대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추가적으로 떨어지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반등이 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주지를 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글로벌이 그 좋던 호재들은 다 없고 악재만 지금 자꾸 나오는데요. 일단 어제 주식이 뭐 크게 나쁜 그런 건 아닙니다. 오랜만에 이제 512평을 터치해본 그런 마인드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512평 마인드, 512평이 한번 터치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위로를 해야 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하여튼 저도 요즘에 저 방송을 벌써 많이 횡설수설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사실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6개월 매물층을 보면 매물층이 없는 곳에 있습니다.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과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1980포인트, 300포인트 이하에 떨어진 부분은 분명히 조그만 호재에도 슉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지금 자리에서 주식 파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좀 인내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반등을 하락폭에 전부는 반등을 못했습니다. 전부는 반등 못했고요. 하락폭에 62% 반등하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스닥은 이제 변함없는 저의 시황관입니다. 그래서 반등하면 계속 현금화를 해야 되는 부분. 코스피는 지금에서 현금화하면 절대 버텨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은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좀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지수를 가장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DMI 차트입니다. DMI 차트 보시면 DMI 차트가 지금 파는 사람보다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주식이 지금 떨어집니다. 지금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그 사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기관이 자업자득한 것 같아요. 계속 거짓말하고 기관들이 어려운 리포트 내고 거짓말 리포트 내고 주식 전부 2050포인트 이상에서 기관들이 이구동성으로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간다. 경기는 더 활성화된다. 2150 간다. 각 증권 리포트들 내는 사람들은 아마 오늘 날도 흐린데 아마 벼락의 가만히 있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좋으면 너무 호들갑을 떠고 나쁘면 나쁘고 뜨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객관적으로 볼 때 무역 흑자 원화의 약세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굉장히 지금 장은 조금 글로벌 장과 더불어 우리 장이 더 빠지는데 그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이 추가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어떨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추가적으로 빠지더라도 이 자리에서 반등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혜택이 전에 가장 어둡습니다. 혜택이 전에 가장 어두운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코스닥은 분명히 이야기했고요. 의문으로 바뀐 시작인 포인트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크게 더 드릴 게 없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는 이제 서서히, 이제 어제, 첫날 하루를 겪었습니다. 하루를 겪고, 이제 두 번째 이튿날 겪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오늘 기준선 상승, 횡보가 3일 연속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 횡보 국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내일
한 이틀 정도 선행 스팬2가 내일부터 떨어집니다. 선행 스팬2 떨어지는 이게 하락의 제일 끝자락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실 줄 압니다. 힘드실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꿋꿋하게 좀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내동매매하는 부분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후행 스팬이 어떠한 그 자리를 안 정하니까 주가 자체가 계속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전후에서 주가 자체가 분명히 한 번은 되돌림을 주는 그런 장세를 한 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어제 글로벌 증시 유럽이 뭐 거의 2% 정도 빠지고 우리 전체적으로 아침 시가가 빠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 잘하면 양운을 낼 수 있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막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다른 데 비해 또 언더 슈팅 되는 부분, 특히 이제 코스닥이 한 방에 여러분 4% 떨어지는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절대적인 주가의 내재 가치보다는 여러분의 동전성 그리고 호가의 공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문제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주식이 여러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올해 해보면 주식이 낙폭 과대할 때 그때가 항시 바닥이라는 거 그리고 악재가 많이 나올 때 바닥 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지해야 될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2조 5천억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개인이고 외국인이 기관이고 기관이 외국인 같아요.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개인들을 계속 등치고 있는 부분인데 외국인 크게 안 팝니다. 크게 안 파니까 여러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제 오랜만에 일본이라 상해 증시가 떴어요. 떴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빌빌거리고 있고요. 어제 또 그러다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 S&P 500 선물이 플러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양운 아침에 하락 한 12%포인트에서 10에서 12% 하락했다 죽어놓는 그냥 보합까지도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반대한다. 거기다가 어제 이제 증시가 떨어졌지만 4대 증시 중에 다우존스 지수만 좀 떨어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우리나라의 가장 밀집한 반도체 지수는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수축하는 그런 마인드는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 이틀 떴어요. 바닥을 107만 8천 원 합니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삼성전자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너무너무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는데 하이닉스가 또 3일 떴고요. 하이닉스인데 저는 하이닉스 분명히 여러분이 했습니다. 3만 5천 원대까지 다시 간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반도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것저것 다 독자 과점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D램밖에 없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생각보다 지금 주가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고평가되지 않았나. 제가 여러분들 하이닉스 남들 7만 원, 8만 원 신고가 난다 그래서 제가 5만 원에서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궁극적으로 3만 5천 원까지 한번 저는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인버스 추천했던 것들 그 전날 고점 매도를 다 분명히 언지를 줬습니다. 1,300원 언지를 줬고요. 지금은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이 저점에 계속 사야 되는 부분이다. 레버리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식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인버스는 내려가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주식 나는 종목 못 선택하겠다는 분은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 특히 지금 있잖아.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주식은 크게 볼 거 없습니다. 보면 속 열통 터지는 그런 주식이다 이렇게 보고요. 선물 평균 가격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257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어요. 257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257 기준으로 보면 상승에는 포스트하고 하락에는 포스트가 거의 똑같습니다. 주가가 떴기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2조 5천억입니다. 2조 5천억인데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사기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데미지가 특히 기관들의 데미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기관이
외국인하고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기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외국인 기관들 딱 보면 딱 정해졌어요. 자기들끼리 개인들이 지금 그 돈이 없어 안 걸리니까 교인들 거 딱딱딱딱 긁어가지고 지금 해먹으려고 하는 작당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900억 먹고요. 금융투자가 지금 굉장히 별로 많이 아예졌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이런 보다시 별로 아닌데 지금 이게 조금 누적이 잘못 나왔습니다. 금융투자가 지금 현재 한 900억 정도 돈 잃고 있어요.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외국인이 돈을 먹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금융투자의 눈속임을 방치한다. 결론은 뭐냐면 기관이 외국인 창구로 돈 넣어가 먹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은 뭐 지금 다 틀려가 없고요. 지금 저끼리 공 주고받기 하기 때문에 한번 공 주고받다가 저끼리 머리 깨져가 싸울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 큼나겠다가 아래 꼬리 달고 땡겼어요. 굉장히 지지성이 있을 것 같고. 저도 밤에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15,000원 가는 거만. 그리고 나스닥은 어제 양운 냈고요. S&P 500 아래 꼬리 긴 거 달고. 반도체는 큰 양운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캔들차트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양. 그리고 캔들차트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S&P, 나스닥 이런 차트로 봤을 때 아래 꼬리 크게 나 특히 반도체 지수 같은 거는 아일랜드 기업을 냈기 때문에 기업을 한번 매우로까지는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니케이 지수도 아일랜드 기업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심리가 좀 안 좋은 그런 부분인데 절대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뭐 기관들은 기관도 아니죠. 요즘 뭐 기관입니까? 우리 개인들 등 치는 게 기관이다 이렇게 본데 뭐 개인 매수 전혀 없고요. 코스닥은 뭐 거의 실종 상태입니다. 매도 매수 전혀 다음이나 SDF 큰 줄 빼놓고는 사는 주식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수는 주가가 반등하더라도 세월이 약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은 중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서워 그냥 파는 순간이 제일 저점 다시 못 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글로벌 증시도 폭락해야 돼요. 왜? 교양 없이 이유 없이 듣기 때문에 폭락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좀 억울하거든요. 뜬 것도 없어요. 전고점 2,150 언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내동매매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꿋꿋하게 한번 견뎌보는 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식 크게 안 빠집니다. 예상지수 한 8포인트에서 12포인트 정도 빠지고 잘하면 제가 볼 때 선물지수는 보합까지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파이팅을 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청송천음 신청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셨네요. 오늘 크게 증시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천음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럽 증시 3% 내외로 급락 마감했고요. 뉴욕 증시 역시 다우지수가 장중한 때 16,000선마저 붕괴되는 등 글로벌 증시의 흐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유로 경제 부진과 또 중국의 경제 둔화에 이어서 이날 발표된 미국의 소매와 생산자 물가, 제조업 지표가 모두 부진한 결과를 좀 나왔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방향성과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당히 힘겹게 지수 60월봉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어제 코스피 지수를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외바닥으로 상승을 하냐, 아니면 쌍바닥 구간에서 한 번 더 하락을 하냐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5일선까지 상승을 했지만은 제가 저항이 밀리면서 상당히 힘겨운 그런 모습으로 1925포인트로 일단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제 지수 상황도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이제 특히 유럽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3%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었는데 사실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지표 부진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급락한 모습인데 글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우지수가 상승을 할 때는 안 좋았던 그런 경기지표도 무시를 하면서 쭉 그런 상승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던 그런 다우지수였는데 또 이번에는 지수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호재도 악재로 둔갑을 하게 되는 악재로 더 둔갑을 하게 되면서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번 연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뭐 조지 소로스나 마크 파버, 루비니 대표적으로 비관론자들이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상황들이었고요. 특히 이제 마크 파버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출연한 그런 CNBC에서 앞으로 12개월 내에 1987년도에 금융위기 설 때의 모습으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라고 했었던 그런 경고를 했었던 부분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우지수가 랠리를 펼치면서 비관론자들을 비웃듯이 그런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최근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1987년하고 현재 비교를 하냐면요. 이때가 이제 다우지수에서 하루 사이에 주가가 20% 넘게 폭락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었죠. 블랙 먼데이 사태가 터지기 2달 전이 이제 8월 그때 2달 전이 한 8월이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미증시가 연초 대비해서 한 30% 정도 상승세를 자랑하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가 유럽 경제에 대한 악재 그것이 아시아까지 상당 부분 퍼졌고 블랙 먼데이라고 할 만큼 주가가 엄청난 투매로 인해서 급락했던 부분들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어제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급락을 했다가 재차 끌어올린 모습. 하지만 하나같이 현재는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입에서는 아직까지 유럽에 대한 경기 회복,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글쎄요.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 세계 경제 흐름이 갈구하던 큰 구조는 뭐였습니까? 신흥국 경제가 둔화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가시적인 어떤 그 회복에 힘입어서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었는데 바로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 구도는 쪼그라들었죠. 선진국 내열에서도 우열이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이제는 미국의 가시적인 회복 속에서 나머지 거의 모든 국가는 부진한 구도로 새로운 그런 모양새를 잡혀갔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3.4%에서 3.3%로 내려잡았고 내년 전망치도 한 4%에서 3.8% 정도로 하향을 하면서 불과 석 달 만에 눈높이를 낮춘 것은 글쎄요 유로존과 일본 경제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증시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어제 인하를 하면서 초저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주식시장에는 그다지 호재로 작용을 못하면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폭락 이후에 2009년도에 금리하고 동일한 그런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증시도 증시이지만은 이렇게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돈이 시장에서 돌지 못하게 됐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저금리 정책으로 대출로 또다시 이어지게 되면서 현재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치로 육박하고 있죠. 현재 LTI나 LTV, DTI나 LTV처럼 부동산 완화 정책을 끈 이후에 가계대출이 지금 11조 원으로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폭증한 가운데 경기가 좋아져야 이 대출금리를 메우면서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 글쎄, 부채만 늘어나고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깡통정세라든지 깡통주택, 뭐 이런 말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서 대출을 받았지만은 결국에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파산하는 많은 사람들의 빚을 국가가 떠안고 은행이 떠안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주들의 힘겨운 그런 싸움이 지속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다우지수의 은행주들의 급락이 먼저 신호를 보낸 것일까요? 그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이제 1920포인트가 좀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1920포인트가 그동안의 숱한 악재, 2010년도 유럽 경제를 강타했던 그리스의 파산, 그리고 2011년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2012년도, 2013년도로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경제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 지지를 했던 60월봉선. 글쎄요, 오늘 다우지수 급락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그런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 60월봉선을 일단 큰 폭으로 이탈하게 된다면은 저 라인은 일봉상 61선과도 동일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60월봉선이 우하향을 하면서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게 된다면 상당 부분 힘겨운 그런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런 높다라는 점. 그것이 오늘 다우지수 급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식의 방향성에 따라서 갈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그런 크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서 저도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주식을 50% 정도 팔아야 하나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자리 잡혀 있는 가운데 3, 4분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과연 바닥 구간인지 아닌지, 그동안에 지수 상승에도 하락했던 삼성전자가 이제는 거꾸로 더 이상 지수 하락의 107만 원대를 강하게 하향 이탈하면 안 된다. 그것이 엊그저께 지수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3% 정도 강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사실상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글쎄요, 오늘 조정을 예고한 것이었을까요? 어제 삼성전자가 음봉 마감을 했는데, 하지만 지수 하락에도 추가적인 하락에 제한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것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멘토님의 시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